여러분,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65세에 은퇴한다고 치면 비트코인 몇 개면 마음이 좀 놓일까요? 이 질문, 요즘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연금만으로는 불안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수명은 길어지니까요. 그럼 뭘 더 준비해야 하냐? 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딱 5초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저는 시니어 눈높이로 복잡한 돈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은퇴 후에 매달 생활비가 대략 얼마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머릿속에 숫자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300, 400, 500. 오늘 강의는 그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요, 솔직히 말해서 심장이 약하면 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오르는 폭도 크지만 떨어지는 폭도 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샀는데 바로 떨어져서 내가 산 게 꼭 고점 같더라. 있으시면 속으로 맞아 한번 해보세요. 거의 다 겪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역사적으로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크게 올라가고 어느 순간 확 꺾이고 그 하락이 길게 이어지고 다시 회복해서 전고점을 넘고 또 뜨거워지고 이런 흐름이 반복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은퇴 자산으로 보려면 중간중간의 흔들림을 예외로 보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자산이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산이 30% 빠지면 잠이 오세요? 안 오세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비트코인은 30%는 흔들림일 수 있고 더 큰 하락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은퇴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냐 없냐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방식이 뭐냐면 저는 적립식, 분할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크게 넣는 것보다 나눠서 꾸준히 가는 방식이요. 왜냐하면 시니어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수익률이 조금 덜 나오는 게 아니라 큰 하락을 한 번 맞고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손절해버리는 겁니다. 한 번 크게 잃으면 회복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혹시 주식이든 코인이든 떨어질 때 팔아본 경험 있으세요? 손까지 들 필요 없어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 있습니다. 적립식의 장점은 수익을 엄청나게 만들어 준다라기보다 버티게 해준다에 있어요. 은퇴 자산은요,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오래 버티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임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예요. 이제 은퇴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층 연금이 있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개가 잘 갖춰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직도 많고 퇴직연금을 중간에 쓰는 경우도 있고 개인연금도 기대만큼 수익이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게다가 가장 큰 변수는 수명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90세까지 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요즘은 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은퇴는 10년 버티기가 아니라 20년, 30년 버티기가 됩니다. 그럼 계산을 안 하고는 못 갑니다. 여러분이 은퇴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내가 얼마나 필요한가도 맞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연금으로 얼마나 커버가 되고 부족분이 얼마인가예요. 그 부족분을 저는 쉽게 구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할게요. 4% 룰입니다. 말이 어렵죠? 정말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은퇴할 때 모아둔 자산이 있잖아요. 그 자산에서 매년 4% 정도 꺼냈으면 통계적으로 30년 정도 버틸 확률이 높더라. 이게 4% 룰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은퇴 후에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보죠. 그러면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이 3,600만 원을 매년 쓰려면 4% 룰 기준으로는 3,600만 원을 0.04로 나눕니다. 그러면 9억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월 300이라는 생활비, 여러분께 현실적인 숫자세요? 어떤 분은 250이면 된다. 어떤 분은 500은 있어야 한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다르면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몇 개면 되나요? 이 질문은요, 사실 누가 한 개면 됩니다. 두 개면 됩니다. 이렇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요. 연금이 탄탄한 분도 있고, 월세인 분도 있고, 자가인 분도 있고, 자녀 지원이 필요한 분도 있고, 병원비가 변수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정답 숫자가 아니라 계산하는 틀입니다. 이 틀로 계산하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략의 범위가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은퇴 후에 매달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치면 연금으로 매달 얼마 정도 커버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월 400이 필요한데 연금으로 월 200이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매달 200이 부족하죠. 이게 구멍입니다. 이 구멍이 월 200이면 1년으로는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 룰로 볼 때 2,400만 원을 0.04로 나누면 대략 6억이 나옵니다. 의미는 이거예요. 연금으로 못 막는 부족분을 메우려면 은퇴 시점에 추가로 6억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구조적으로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계산입니다. 물론 가정이에요. 하지만 계산의 틀은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비트코인 몇 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퇴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을 하나 가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은퇴 시점에 비트코인 한 개가 2억이라고 가정하면 6억을 2억으로 나누니까 3개가 됩니다. 한 개가 3억이면 2개가 되고요. 한 개가 1억이면 6개가 되죠.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은퇴 시점에 비트코인 한 개가 2억, 3억, 1억 어떤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세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성향과 리스크 감내 수준에 따라 보수적인 가정을 하시는 게 보통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은퇴 자산 전체를 비트코인으로 가져가면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하락장에서 23년을 버틸 수 있는 비중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락장이 23년 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질문에 그건 힘들 것 같은데가 나오면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자, 오늘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이겁니다. 비트코인 몇 개가 정답이냐를 남한테서 숫자로 받으려 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으로 계산하는 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연금으로 커버되는 게 얼마인지, 그 차이가 얼마인지, 그 부족분을 메우려면 은퇴 시점에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일부 가져간다면 가격 가정에 따라 몇 개 범위가 나오는지 이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내가 월 생활비랑 연금 수준부터 정확히 정리해야겠네. 맞습니다. 그게 은퇴 설계의 시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 분들이 하락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현장형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